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완전 분석 3부작 시리즈 1편이에요. 오늘 1편의 제목은 왜 이 법안이 필요했나예요.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 영상 하나로 클래리티 법안이 왜 중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동네 시장에 갔어요. 과일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이 식품인지 약품인지 아무도 몰라요. 식품이면 식품의약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약품이면 보건부 허가를 받아야 해요. 판매자도 몰라요. 구매자도 몰라요. 심지어 정부도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10년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황당한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이것을 끝내려 하는지 완전하게 말씀드릴게요. 2009년 1월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세상에 공개했어요. 중앙은행 없이 개인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어요. 2010년 5월 프로그래머 한 명이 피자 2판을 1만 비트코인으로 샀어요. 당시 1만 비트코인의 달러 가치가 약 41달러였어요.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8천억 원이에요. 그 피자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비싼 피자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2013년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달러에서 1000달러를 돌파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1000배가 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따라하는 수천 개의 새로운 코인이 생겨났어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수많은 코인들이에요. 2017년에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었어요. 전 세계가 암호화폐 열풍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장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이것이 뭔지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미국에는 금융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증권거래위원회예요. 주식시장을 관리해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예요. 금, 석유, 농산물 같은 상품 시장을 관리해요. 국세청이에요. 세금을 관리해요. 암호화폐가 커지자 이 세 기관이 각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가 말했어요. 암호화폐는 증권이에요. 주식이랑 비슷해요. 내가 관리할게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상품이에요. 금이랑 비슷해요. 내가 관리할게요. 국세청이 말했어요. 암호화폐는 재산이에요.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해요. 세 기관이 세 가지 다른 말을 했어요. 이게 기업들한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식당을 차리려고 해요. 구청에 갔어요. 식품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구청이 이렇게 말해요. 식당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보건소로 가세요. 보건소에 갔어요. 보건소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소관도 아니에요. 소방서로 가세요. 소방서가 말해요. 우리는 안전만 관리해요. 전부 가세요. 결국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식당을 차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10년간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겪은 현실이었어요.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2022년에 두 가지 큰 사고가 났어요. 첫 번째는 테라 루나 사태예요. 테라 달러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달러가 뒤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루나라는 다른 코인이 가치를 받쳐주는 구조였어요. 이것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2022년 5월 이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테라 달러가 하루 만에 0.1달러 이하로 폭락했어요. 루나도 며칠 만에 사실상 영원이 됐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약 60조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한국에서만 수조 원의 피해가 났어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노후를 준비하던 어르신, 대학생까지 피해를 봤어요. 만약 규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는 반드시 실제 달러나 국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FTX 파산이에요. FTX는 2022년 당시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어요. 사용자가 수백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FTX 대표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가 고객 돈을 몰래 다른 곳에 썼어요. 자신의 투자 회사의 고객 돈을 빌려줬어요. 이것이 드러나면서 FTX가 파산했어요. 고객 돈 약 9조 원이 사라졌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규제가 있었다면 고객 돈과 회사 돈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의무가 있었을 거예요.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 두 사건이 미국 의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해요. 이것이 클래리티 법안이 탄생한 직접적인 계기예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게리 갠슬러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갠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암호화폐는 주식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명확한 기준을 먼저 만들지 않고 소송부터 시작했어요.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바이낸스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크라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이 곧 규제였어요. 명확한 규칙이 없으니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상황에서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을 떠났어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의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의 혁신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 스위스, 두바이, 영국으로 떠났어요. 미국에서 시작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했어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냈어요. 일자리도 다른 나라에 생겼어요. 미국 의회가 이것을 보고 경각심을 느꼈어요. 유럽이 먼저 미카 법안을 만들었어요.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이에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어요. 싱가포르, 영국도 암호화폐 허브를 만들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미국이 뒤처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동안 세계 금융을 주도해왔는데 디지털 금융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겼어요. 이 모든 혼돈과 사고와 위기감이 쌓여서 클래리티 법안이 탄생했어요. 정식 이름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2025예요. 클래리티는 영어로 명확함이에요. 이름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법안이에요. 핵심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 코인은 이것이에요. 저 코인은 저것이에요. 명확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시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과일 가게 기억하시죠?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과일은 식품이에요. 식품의약처에 등록하면 돼요. 저 과일은 약품이에요. 보건부에 등록하면 돼요. 이제 판매자가 알아요. 이제 구매자가 알아요. 이제 정부가 명확해요. 클래리티 법안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관리해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대부분이. 코인은 증권이 아니에요. 복잡한 주식 규제를 받지 않아도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로 관리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어요. 찬성 294표, 반대 134표예요. 압도적이에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찬성했어요. 그만큼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원에서 논의 중이에요. 2026년 5월 현재 팀 스콧 위원장이 레드존이라고 말했어요. 골라임 바로 앞이에요. 법안이 이렇게 좋은데 왜 1년 동안 상원에서 멈췄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문제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달러 연동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암호화폐 플랫폼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달러 코인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 5% 이자를 드립니다. 은행 통장 이자가 12%인데 코인 플랫폼이 5%를 준다고요. 은행들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은행 통장 대신 코인 플랫폼에 돈을 넣을 거라고요.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이 대출도 못 해주고 망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의회에 로비를 했어요. 코인의 이자를 못 주게 해달라고요. 반대로 암호화폐 기업들도 의회에 로비를 했어요. 이자를 못 주면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다고요. 혁신이 죽는다고요. 이 싸움이 1년간 이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타협이 됐어요. 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결제하면 보상이에요. 거래하면 보상이에요. 플랫폼을 이용하면 보상이에요. 신용카드 포인트랑 비슷한 구조예요. 쓸수록 보상이 쌓이는 거예요. 이 타협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면서 법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1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클래리티 법안은 10년간 아무도 암호화폐가 뭔지 몰랐던 혼돈, 테라마이너스 루나와 FTX의 60조 원 피해, 미국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식 답변이에요. 이제 과일 가게에 드디어 식품이에요, 약품이에요라는 표지판이 붙게 됐어요. 2편에서는 이 표지판이 붙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러분의 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편도 꼭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